안녕하세요.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죠. 바이젠스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2025년 7월 15일에 이 회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. 바이젠셀 주가 급등, 이게 사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. 뭐랄까, 정부의 인정, 또 핵심 기술의 어떤 잠재력, 그리고 시장 환경 자체도 성장하고 있고, 이런 여러 조각들이 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. 그럼 가장 직접적으로 딱 불을 붙인 건 뭐였을까요? 뭐 뉴스 같은 거요? 네, 그게 있었습니다. 바이젠셀이 지금 개발 중인 치료제가 하나 있어요. VMGD라고, 편대 숙주질환 GVHD라고 부르는 병의 치료제인데, 이 개발 과제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었죠. 장기 이식 같은 거 하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맞죠? 새로 이식된 조직이 오히려 환자 몸을 공격하는 아주 좀 까다로운 질환인데요. 그래서 2026년까지 총 11억 7,500만 원 연구비 지원도 물론 중요하죠. 그것보다는요. 과기부와 복지부,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이 기술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. 이 상징성이 훨씬 컸다고 봅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이게 단순 돈 문제를 넘어서 정부 인증 마크 딱 찍어준 셈이네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한 긍정 신호로 받아들인 거군요. 그럼 바이젠셀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.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? 네, 바이젠셀은 2013년에 카톨릭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로 처음 시작했어요. 바이오 벤처고요. 주로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그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기존 치료법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난치성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죠. 2021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을 했고요. 네, 그럼 역시 기술력이 핵심일 텐데요. 방금 말씀하신 그 국책과제로 선정된 VMGD 치료제, 여기에는 뭐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까? 바이미디어라고 부르는 플랫폼 기술인데요.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. 세계 최초예요. 단일 재대열에서 특정 면역세포, 골수성 억제세포, CBMS라고 하는데 이걸 임상에 쓸 수 있을 만큼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. 기존 방식이랑 비교하면요. 재대열 사용량은 90%나 확 줄였어요. 그러면서 생산량은 10배 이상 늘렸고요.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? 네, 효율성이 엄청나죠. 재대열 하나로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효율성을 진짜 극대화한 거군요. 당신이 만약 기술 투자의 잠재력을 본다면 바로 이런 종류의 혁신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최초의 치료제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기술이죠. 그럼 이 기술 말고 다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? KT 세포림프종 치료제, VT-EVBN이라고 있는데요. 이건 임상 이상 환자 투여는 마쳤고요. 지금 2년간 경과 관찰하면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희귀 의약품으로도 지정이 됐고요. 아, 조건부 허가 준비 단계군요. 네. 그리고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3A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지금 임상 1상의 마지막 단계 진행 중이에요. 그러니까 GVHD 외에도 여러 질환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. 기술이랑 파이프라인은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그럼 이 기술들이 활약할 시장 자체는 좀 매력적인가요? 전망이 어떤가요? 시장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. 면역 항암제 시장만 봐도요. 2025년에 한 560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되고요. 면역 세포 치료제 시장은 2026년쯤 가면 약 1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. 세포 치료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 203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1.6%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. 아주 높죠. 그러니까 바이젠셀 같은 이런 혁신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큰 기회가 열려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유망한 기술, 또 성장하는 시장, 다 좋은데 그래도 모든 바이오 투자가 그렇듯이 좀 현실적인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? 물론이죠. 그 점도 꼭 짚어야 합니다. 바이오 기업들, 특히 초기 단계 기업들의 특징이긴 한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없고요. 연구 개발, R&D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죠.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순손실이 한 173억 9천만 원 정도였어요.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올해 초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. 원래 보령이었는데 가은글로벌이라는 곳으로 변경됐거든요. 그런데 이 새로운 최대 주주, 가은글로벌이 지금 자본 잠식 상태라는 점, 이게 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
자본 잠식이는 회사가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 아닌가요? 재무 건전성에 좀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. 이게 앞으로 바이젠셀의 추가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게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유상증자 같은 걸 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미칠 영향이라든지 경영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이죠. 자,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. 바이젠셀의 최근 주가 급등은 GVHD 치료제 개발이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되면서 그 기술력과 가능성을 공인받은 거, 이게 결정적이었네요. 네, 그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. 그리고 핵심 기술인 위 메디어 플랫폼의 잠재력, 또 빠르게 성장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시장, 이건 분명 매력적인 기회 요인이고요. 하지만 동시에 현재 어떤 재무 상황, 그리고 새로운 최대 주주와 관련된 재무적 불확실성,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사례가 뭘 보여주냐면요. 정부 정책이나 지원 같은 이런 외부 요인이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의 가치 평가나 시장 기대감에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만약 당신이 혁신 기술이나 성장 산업 동향 같은 걸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면 이런 외부 변수들이 기업의 잠재력, 또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어떻게 바꾸는지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. 국책과제 선정 같은 건 불확실성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아주 강력한 기대감을 불어넣는 신호가 되니까요. 아까 바이젠셀의 V 메디어 플랫폼이 재대열해서 특정 면역세포를 아주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잖아요. 만약에 이 기술이 더 발전해서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요. 지금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에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